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가 한 1.18 19까지 네, 아침에 업데이트를 해서 1까지 본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들었는데 더 떨어졌네요. 여기 택시 타고 오는 길에 더 떨어져가지고 방금 전에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17까지도 떨어졌고요. 지금 실시간인데 실시간 화면이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1.16까지. 예, 1.167이네요. 네, 바닥이 네. 아주 그냥 뻥 뚫렸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을 한번 제가 이우석 팀장님하고 한 몇 시간 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아, 예. 각도기 네. 채널에 출연해가지고요. 아, 네. 그래요? 출연하고 네. 지금 또 다시 왔어요. 옷만 갈아입고 왔습니다. 아, 네, 뭐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좀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수급 이슈. 7월 말에 미국 국가 채무 한도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채무 한도가 22조 달러인데 이거를 한 6조 달러 이상 넘어선 28조 달러가 지금 채무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가 꽉 찬 상태라서 국채 발행을 못하고 정부 지출은 계속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서 시장의 수요 대비 이 장기 국채 공급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 국채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 공급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뭐 한국 금리는 왜 빠졌을까요?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1.892로 마감을 했고요. 뭐 30년물도 지금 최근에 하락세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이것도 뭐 다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급 요인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기재부가 23일에 모집할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물량이 2천억 원인데요. 발행량이 지금 최소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한 5천억까지 축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계속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릴 설명을 수 있을 것 약간만 보충을 해드리면은 국채가 없어요 시장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제 장을 보러 이제 수박을 사러 장을 갔는데 수박이 없는 거야. 그럼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먹고 나는 싶은데. 국채를 사러 갔는데 국채가 없어. 네. 정부에서 이만큼 발행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밖에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제 비싸게 산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다. 근데 마치 보면은 이게 경기가 굉장히 걱정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림이네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급락하는 건 좀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좋은 신호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안지원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2부에서도 아마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또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뭐 금리와 주가 뭐 이런 네. 얘기로 주제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 업종별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변이 바이러스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월가의 의견도 있는데요.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미 국채 수요가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매수를 위해서 주식, 원자재, 가상화폐 등의 위험 자산을 전방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줬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8개월간의 상승을 깨고 지금 7월에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도 3만 불이 깨졌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네, 위험자산 뭐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네. 오늘 빌 에크먼 인터뷰의 발언인데요. 작년에 사실 코로나 하락장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벌었죠.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네, 내년도에는 경기 회복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CNBC에 출연해서 델타 변이는 다른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고 미국은 감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됨에 따라서 집단 면역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더 집단 면역이 빨리 달성될 수 있다. 이런 특이한 의견이었는데요.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것이고 경제가 크게 회복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국채 금리가 1.2%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요거를 투자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투자 기회 어떤 거? 국채를 쇼치라는 건가? 아니,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주식에서.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거니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주를 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네. 저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투자는 그렇게 저는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뭐 그런 분도 뭐 생각이 그렇죠.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위험 자산 선호가 좀 약해진 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442명
발표가 돼가지고 한국이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1200억이라고 좋아했었는데 또 그렇게 늘었어요? 예. 그러면 한 예, 정오까지 정말 하면 그쵸. 그래도 한 1600 이렇게 또 다시 나오겠는데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1615명이었는데 이거를 아마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델타 바이러스가 뭐 절반 넘는다 그런 뭐 이야기를 좀 본 것 같은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라고 하죠. WHO의 긴급 대응 팀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운이 좋아야 내년에 통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또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더 빨리 종식이 될 수 있지만 이 현재 남는 백신을 가난한 국가에 최대한 나눠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3일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1차 이상 접종한 사람의 비율은 25%이거든요. 근데 빈곤국에서 보면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국가 간에도 차이가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좀 나눠주지, 그죠? 그러니까요. 뭐 2번씩 3번씩 맞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맞으신 분, 우리 안 저는 팀장님 맞았습니다. 맞으셨죠? 네. 저는 아직 못 맞았어요. 지금 못 맞았는데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그래도 다행히 32%까지는 올라왔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것과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뭐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이 확실히 이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좀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추세를 봐도 확진자가 지금 11.5% 증가할 때 사망자는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왔고요. 백신 접종률이 좀 늘어나면 앞으로 해결될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딱 보면 될 것 같고 업종별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섬유의복이었습니다. 2.5%나 상승을 했고요. 세부 종목별로는 FNF가 7%나 올랐는데요. 오늘 인수 발표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3대 골프용품 업체인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구조는 이제 FNF가 센트로이드 P라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센트로이드 P가 SPC를 통해서 테일러메이드를 인수를 하는 구조입니다. 테일러메이드 총 인수 자금은 한 2조 원 정도고요. 이 중에 인수금융이 1조 원, 그리고 중순위 매자닌이 4,600억, 후순위 지분 투자가 한 6천억 정도이고요. FNF는 이제 매자닌에 1,000억, 지분 투자에 3천억, 그래서 총 4천억을 투자를 해서 이 센트로이드 P 지분의 49.5%를 확보한다.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이 테일러메이드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골프 치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골프 장비 1위 업체이고요. 골프공 점유율은 3위입니다. 아디다스가 97년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가 20년 동안 운영을 잘 하다가 그리고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17년에 미국 사모펀드에 4억 2,500만 달러에 매각을 했는데 이 사모펀드가 4년 만에 17억 달러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잭팟이 터졌네요. 네,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4배에 파는 셈이죠. 사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4년 만에. 네. 코로나가 막 그러면 확산되면서. 연평균 수익률로는 한 41% 정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칭찬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주가가 엇갈렸던 종목이 더 네이처홀딩스라고 오늘 18%가 빠졌는데요. 6월부터 이 테일러메이드를 인수를 이 네이처홀딩스가 한다라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기대감이 오늘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메이드를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그 정도로 골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나 보네요. 예, 이제 최근에 그런 것 시장에 같습니다. 대해서. 어마어마하죠. 미국 시장에서는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업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공시에 따르면 본건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했고요. 철회 공시와 함께 주가 하락을 예측을 했는지 무상 증자 공시도 같이 했습니다. 네, 1대1 무상 증자를 같이 했는데 그래도 18%나 하락을 했고요. 네이처홀딩스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2위는 의약품이었습니다. 이 중에 셀트리온이 한 4% 올랐고요. 뭐 진원생명과학도 12%, 시젠도 3.5% 올랐는데요. 이 글로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여기 만들잖아요.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레키로나의 중화 능력이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추가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알려졌습니다. 이 글로벌리 수요 급증에 따라서 부족 물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 개별 이슈로는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돋보였거든요. 최근에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뭐 알체라는 20% 올랐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8.5% 올랐는데요. 전일에 메타버스 기업인 맥스트라는 회사가 공모주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금투 기준으로는 종합 청약 경쟁률이 3,380대 1까지 나왔고요. 뭐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각각 50%씩이거든요. 근데 이 비례 배정 경쟁률이 6,700대 1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역대 최고 경쟁률이 MBT라는 종목의 4,400대 1의 기록이었거든요. 이거를 확실히 넘어서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재밌는 시장에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유동성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객장에 계셔 보면 네. 어때요? 분위기가? 객장은 돈이- 요즘 사람이 없어진 지 꽤 아, 됐고요. 예. 그렇군요. 네. 객장에 안 계시는구나. 네. 네, 객장이라는 게 없어요. 요새 전광판 이런 거 없어요? 전광판.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아, 저 때는 아침에 가서 전광판 켜고 장 마치면 전광판 끄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증권사 취업을 희망해가지고 일부러 객장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증권사로. 네. 그때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아, 요새 다 많이 비대면으로 없어졌어요. 하시죠? 비대면으로. 그렇죠. 네, 비대면 수요가 많고요. 또 LG전자가 또 좀 이건 재밌는 소식이라서 가져왔는데 네. 사내 교육과정 수료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LG 트윈타워하고 이제 LG의 캠퍼스를 거의 똑같이 구사를 한 플랫폼에서 이제 각각 모바일로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료식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이제 진지한 수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만한 미니미들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우리 대학교 이 단체 사진 찍는 것처럼 쫙 서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웃기긴 했는데 앞으로 뭐 저희 아이들 때 이렇게 좀 크고 나면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 또 인포맥스 방송도 집에 누워서 아바타로 진행을 하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좋은 생각이네요. 네. 네. 집에서 누워서. 오늘 되게 급하게 오셨잖아요. 샤워하시고 네, 급하게 네, 오셨는데 네.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그냥 누워서 접속할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그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보면 우리가 메타버스에 되게 흥분하고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공간의 제약? 시공간의 제약을 시공간의 제약이 왜요? 그러니까 안 와도 되잖아요. 여기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접속하면 편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많이 가야 되고 더 효율적인 그런 세상이라는 건 알겠어. 네. 근데 왜 거기로 왜 가야 되지 우리가? 그냥 여기서도 좋은데?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기후 제가 요새 관심이 많아서 기후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ESG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통과 관련된 비용이 67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통안전국의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GDP의 3%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길거리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안 와도 되잖아. 그죠. 사실은 재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금융 위기나 이런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성 향상 때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재택근무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기후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아다니지 말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이기도 하고 지구도 살리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자동차 업계 다 죽겠는데요? 자동차 업계 다 돌아다니지 죽는 거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죠? 불필요하게. 맞습니다. 기후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요새 하늘이 맑고 너무 좋아요. 네, 깨끗해졌어.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글로벌 3위 파운드리 업체죠. UMC에서 3분기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올게 온 건가요? 쇼티지에 점점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의 말로. 인상률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소비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올해 말까지는 상위 4개 파운드리 업체들 주문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제품 납품 주기가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는 최대 2분기에서 3분기 걸리고요.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는 한 2분기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 그래서 이러한 수요 강세 지속 때문에 당초에는 한 15%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이 있었는데 30% 그 2배나 되는 인상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업종 이슈인데요. 여행업종도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좀 특이했어요. 노랑풍선이라는 업체가 오늘 6.5% 올랐는데 하나투어하고 모드투어는
각각 1% 가까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 노랑풍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업종 내 차별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6월에 OTA 플랫폼을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온라인 대리점인 것 같아요. 네, 자유여행 플랫폼 기반이고요. 항공권, 호텔, 액티비티를 예약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약간 다른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최근에 이슈됐던 업체 중에 야놀자 테크놀로지. 네, 뭔가 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야놀자도 비전 펀드한테 2조 원 최근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한 8, 9조 원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노랑풍선에서 여행 정보 공유 서비스 기업인 위시빈 지분을 51% 취득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요 지금 여행업계가? 그러게요. M&A 할 정도로? 네, 뭐 계속 이렇게 좋은데 쓰겠다고 하면은 빌려준 사람 많아요. 아까 아까 이제 우리가 많으니까. FNF도 마찬가지로 네. 인수금융 뭐 여러 가지 금융을 써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 이게 사실 좋은 자기들이 일이라고 있는 건 하면. 아니고. 금융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위시비는 이제 여행 일정이나 콘텐츠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수익을 공유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여행사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기존까지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구조를 보면은 패키지 여행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패키지 여행을 가는 비중은 계속 조금씩 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떨어졌고요. 코로나가 해결된 이후에도 아마 패키지 여행 비중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알아서인지 이 노랑풍선은 이 자유여행 수요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노력이 좀 오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